저는 시댁이랑 감정이 썩 좋지 않은데 그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사 오셔서 또 같은 건물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건 아는데 제가 시댁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되면 제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하겠는데 같이 사는 거는 진짜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그래서 제가 멘탈을 좀 강하게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같이 사는 건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살자고. 그거는 거주 이전에 자유를 자기가 남의 거주 이전에 자유를 뺏을 권리가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정말 웃기는 여자분이다. 그분이 어디에 옆집에 이사를 오든 어디 이사를 오든 그건 그분의 자유에 속하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막아? 뭘로 막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옆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고 오셔서 저희도 같이 이사를 가고 같이 살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내가 이사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간다고 신랑이 만약에 원하면 제가 신랑이랑 신랑만 그거 보내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사실은 신랑이랑 도련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뭔가 가게를 하는데 둘이 같이 그 시댁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신랑이 원해서 어쨌든 받은 거지만 이제 스님 말씀하시기를 사실 도움을 안 받, 경제적으로 저희가 독립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면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럼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지. 안 따르자 그러면 자기는 이제 신랑하고 둘이가 뜻이 맞으면 이제 부모한테 밉보이면 투자를 돌려줘야 될 위험이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부부가 갈라질 위험이 있지. 왜냐하면 남편은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재정도 지원 받았겠다. 엄마하고 옆집에 사는 게 뭐가 어렵노.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자기가 고집을 하면. 그럼 자기가 경우수를 딱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못 살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딱 강하게 여보 그러니까 난 그럼 헤어진다 이런 말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렇게 딱 세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때 속으로 뭘 각오해야 된다고? 헤어질 각오까지 하고 그런 한에 있어도 이 문제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능하면 둘이 뜻을 맞춰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 남편이 동의를 하면 재물을 일부 포기하면 되고 그럼 내가 사는 수준을 낮춰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남편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보다 적은 거는 생활 수준을 줄일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럼 생활 수준도 유지하고 남편도 차지하고 살려면 그러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를 해야지. 인생이란 게 그래. 스님을 하려면 내가 아무데나 가서 갈비 뜯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시어머니지만은 우리 남편은 제 엄마잖아.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하고 살자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하고 가까이 살고 싶다. 이건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잘못된 건 없다 이 말이야. 다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집안이 좋은 남자를 구하면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고 집에서 내놓은 남자를 잡으면 집이 가난하거나 집에서 내놓은 남자를 잡으면 이런 위험이 적고 그래. 다 득실이 있는 거예요. 다 만족되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딱 계산해서 어머니하고 살고 싶은 거는 남편의 심정이겠다. 아들하고 살고 싶으면 어머니의 심정이겠다. 그래도 한 집에 안 살자는 것에도 참 다행이다. 한 남자 낳아놓고 양쪽에 공유하는 건 좀 어렵고 옆집에 낳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지.
그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살림에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를 왜 내 살림에 간섭하나 이러지 말고 저 엄마가 저 아들 집에 와서 간섭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한 발 물러나야 돼. 내 집이다 이러지 말고 저 아들 집에 와서 저러시구나 이래가지고 놔놓고 가면 내 식대로 고치고 올 때는 또 비워주고 마음을 이렇게 탁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이제 길은 속 끓이고 살아야 된다면 속 끓이고 계속 어머니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좀 제대로 좀 중간에서 방음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못 바꿨는데 어떻게 남을 바꿔? 남을 바꾸려고 신경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를 자꾸 갖고 이래 있으면 힘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남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아베 총리부터 바꾸지, 북한의 김정은이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 욕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거를 두고 이웃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느냐? 저런 인간을 그냥 같이 경상도 사태를 밟아가지고 더 해가 전쟁이 나면 부잣집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둘이가 칼부림하면 누가 손해고? 예? 가난한 사람은 뭐 다쳐봐야 뭐 부잣집 울고 먹으면 되지. 우린 다쳐도 가난한 집한테 배상도 못해. 그리고 또 재산이 있는데 뭐 때문에 다쳐? 좀 주고 말지. 그러니까 선택이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당하게 그저 구슬려서 좀 주고 지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저걸 확 그냥 한번 밟아버리는 게 유리할지. 그래서 그거 두드리 패가지고 감옥 가면 나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으로 시비만 하고 이렇게 살면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이 강의의 목표는 괴로움 없이 살 수가 있다, 이게 요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과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 선택, 돈을 빌렸으면 갚을 각오를 해라. 갚기가 싫으면 빌리지 마라, 이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 생활 수준이 더 떨어지는 선택은 하기 싫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것만은. 그런데 남편이 그걸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남편하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잖아. 애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자기는 그렇게 헤어진다 치더라도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를 지지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이게 무슨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 아니라니까. 3차, 4차, 5차 방정식에다가 함수와 상수가 여러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냉정하게 풀어야지, 그걸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문제 해결을 못하. 괴롭게 살아야 돼. 남편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내야 돼. 안 된다 이러면 남편이 상심하니까, 여보 가능하면, 아직은 사실은 당신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 여보 당신이 좀 미안하지만은 좀 적절하게 좀 500m 안에 안 오게 어떻게 좀 저철 좀 취해주라. 응? 노인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맨날 걸어오니까 좀 취해주라. 이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지. 대신에 자기가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지. 남편한테 내 시비나 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편한테 먼저 잘해야 돼. 잘해가지고 항상 밤에 송사를 계속 속삭여야 돼. 속닥 해가지고 남편을 세뇌시켜가, 가능하면 이 두 여자 사이에 중간에 서게 하지 말고 내 쪽에 확실히 서도록. 저 여자한테 빚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내 품 안에 있는 여자를 생각해서 남편이 적당하게 하고, 이건 1차 작업을 하고, 2차 자기가 났으면 시어머니하고 사이에 갈등만 생기니까, 두 번째 그런 경우가 그래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지? 일어나면 자기가 탁 집착을 놔버려야 돼. 그래, 네 아들 네가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탁 놓고 집에 오시고 가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계색을 하면 내가 피곤해진다니까. 네. 손 대지 마라! 이게 피곤하지. 손을 떼고 가만 치우는 건 덜 피곤하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다 스님이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실제 인생은 이성적으로 안 되지 않냐. 맞아요. 감정이 더 따르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기가 쉽지만은 감정에 치우치면 화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고 싶더라도 참을 게 있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게 있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은 대로 안 하고 이래 살아요.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은 그게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옥죄고 산다는 게 아니라 사는 데는 적절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강제로 조절하면 심리적 억압이 생기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이게 절제라 그래.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심리적 억압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 남편을 가지면 좋은데 그 남편 뒤에는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도 다 그 뒤에 여자가 하나는 있어요. 근데 내 혼자 가지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적정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잘난 남자는 이거 말고 또 딴 여자가 또 붙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적정하게 잘 해야가 정리를 하지만은,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껴서 굉장히 힘들어. 가닥을 못 잡으면. 그래서 늘 스님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은혜 받은 여자는 정을 좀 끊고 새 여자한테 딱 초점을 더 맞추고 입장을 정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 안 그러고 그 양쪽을 다 해결하려고 중립에 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장을 딱 이렇게 바로 해야 된다. 부모의 은혜를 입은 거를 부모에게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또 자식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이 관점을 잡아줘야 인생이 이게 좀 편안해진다, 인생살이가.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괴로움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뭐 신부인 높든 낮든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늙었든 젊었든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질문지 많이 써냈거든요. 해보겠습니다.